안녕하세요. 임동환 박사입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 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타이틀을 걸었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진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강의 교재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 연재해서 썼던 글인데요. 이 글을 제가 책을 낼 때 약 56만 명 정도가 읽으셨고요.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90만 명 정도가 읽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 보면서 그분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느냐 그랬더니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불륜은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많고 그리고 서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부부는 대화가 없대요. 그래서 딱 보면 불륜인지 부부인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부부는 대화가 없는 걸까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도 왜 서로가 미소가 없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아마 대화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한 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또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것.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부부가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받은 많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대화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오늘 이 강의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필요한 코칭이 있어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이라면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 결혼한 사람은 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코칭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혼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운전하시기 전에 운전면허를 다 따셨죠? 저도 운전면허 따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필기시험 보고 또 실기까지 하고. 그런데 운전을 한번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는데 일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운전면허 같은 그런 결혼면허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뭐 결혼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 그냥 결혼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결혼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혼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부는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서로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하고 맞고 또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매력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대개 나하고 다른 부분이 매력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데? 신기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하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결혼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른 부분 때문에, 그 매력을 느꼈던 부분 때문에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아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자란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문화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서로의 차이점이 나중에는 큰 아픔이 되고 힘든 요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인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충분히 알고 준비하고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요? 친구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요,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 아내는 어려서부터 저축의 중요성을 배워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저축해라 저축해라, 그래서 뭐 부모님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용돈 주면 그거 다 저축해라,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또 다른 배우자는 그렇게 생길 때마다 그 용돈이 오래간만에 생기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걸 몰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축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직장 생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혼자 외벌이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을 벌어오면 이제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청약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살아가는 노후를 위한, 대비를 위한 어떤 연금을 든다든지.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은 저축을 하자, 우리는 적어도 벌어오는 것에 이 정도는 저축을 해야지라고 말하면, 한 사람 뭐라면, 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하면 우리가 생활비가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갈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벌써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자녀들을 맷을 둘 거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거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커플이 서로 닮은 것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독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연극을 보는 걸 좋아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하고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가능하면 나하고 많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갈등이 사라질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 로맨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하고 제일 재미있었어요? 친한 친구하고 제일 재미있었죠? 동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푸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장점만 보이죠. 결혼할 때 어느 누가 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를 포장해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단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이란 뭐냐면, 결혼이란 장점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도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 서로가 이해하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베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내가 이만큼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신경 써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부부란 내가 열을 주면 열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부부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건강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저렇게 건네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건강한 문제가 나중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정말 병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이미 알고 결혼하는 것과, 나는 당신이 그런 병이 있는 걸 난 알아요. 그러나 난 당신과 결혼하겠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가 어떤 연약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이에요. 또 다른 어떤 아픔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린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잘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부, 친한 친구 같은 부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부부,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럼 이거 모르고 우리는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모르고 결혼했어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 내 남편이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 아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것을 서로 이해해 주고 품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부가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서로의 약점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